예, 안녕하십니까. 7월 8일 토요일 주말 오프로입니다. 제가 작년부터 이게 매매하고 그다음에 회사 일하는 거 그다음에 이렇게 방송을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 한 2, 3주 전부터는 이제 매일 또 얘기를 드려요. 예, 종목 발굴하는 방법, 수급 매집주, 그 매매, 시장의 특징주, 대장주 이런 형식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7월 달쯤 되면 이제 휴가도 가셔야 되잖아요. 휴가는 못 가겠어. 매일 그냥 장 열릴 때는 꼼짝없이 거의 웬만하면 90% 이상 시장을 또 봐야 되다 보니까 길게 어디 가지를 못하겠어요. 큰일입니다. 예전 참 자유롭게 다녔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투자하고 매매하는 방식도 사실 2, 3년간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실 분 계시겠지만 또 2, 3년 전에 이슈가 좀 있다 보니까 그 이후에 제가 좀 스스로 좀 많이 공부를 하고 제가 부족한 부분을 많이 업그레이드 하는 시간을 보냈어요. 건강도 사실 좀 안 좋았던 부분이 있고 지금은 그래도 정말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2, 3년 전에 정말 안 좋았던 적이 있는데 그냥 꾸준하게 매일매일 몸이든 그 공부든 이런 것들을 계속 그래도 하니까 좀 좋아지더라고요. 예. 자, 오늘도 시장 얘기랑 그 다음에 전체적인 주말 주간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애널리스트는 아니에요. 사실 뭐 시황이다, 매크로 여러 가지 지표를 말씀드릴 때 그 제 보는 기준에서 그냥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저도 간략하게 원래 보려고 그럽니다. 여기서 깊이 들어가면 물론 제가 매크로 볼 때는 아니라고도 뭐 원래 초부터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냥 우리는 시장 전체 대비해서 어디가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강하고 그런 포트 구성하고 종목 매매를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시장 내에서 차트를 보면서 종목을 고르는 게 일인데 너무 전체 시장이 어떻다. 물론 그게 가장 중요하죠. 시장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시황이 어떻게 간다는 거를 계속 봐야 되긴 하지만 제가 이제 웅뚱그려서 그래도 7월 달은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세세하게 들어가서 어제 그저께 고용지표가 어떻고 금리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다 드리면 사실 뭐 그럴 제 실력도 안 되고요. 제가 물론 조금 더 보는 게 있긴 하지만 그렇게 좀 더 자세하게 보시기 위해서는 저보다 훨씬 잘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애널리스트 분들 여러 가지 전문가 분들이 또 많으시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저는 최대한 좀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달에 사실 시작이 됐잖아요. 이번 주에 제가 6월 말까지 그때 장 안 좋고 그때 2차 던지 좀 안 좋았지 않습니까? 6월 말 딱 지난주였어요. 그래도 수급 변화 올 거다 기다려보자 말씀을 드리고 이번 주에 조금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 수급은 여전히 외국인들이 6월 말에 좀 팔았지만 큰 전체는 현물 주식은 팔지 않고 있어요. 이번 주는 조금 뭐 그냥 등락이 있었지만 중요한 섹터 내 반도체 2차 전지 중에서 변화가 좀 있었던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도체가 지금 살짝 기스가 났어요. 끝난 건 아니라 말씀드렸어요. 그 AI 성장 스토리 중에 등락이다. 하지만 성장이나 어닝 확고한 2차 전지를 믿고 계속 홀딩하자. 그리고 수급이 외국인들이 좀 변하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시장 전체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일본, 미국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글을 적어놨는데 여전히 어닝이 우선이에요. 실적 나는 게 우선입니다. 단순하게 앞으로 될 거야. 성장성만 가지고 미래에 베팅하기에는 글로벌 금리 수준, 우리나라 금리 수준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돈을 버는 어닝이 계속 성장하는 그런 기업 위주로 계속 메인으로 보셔야 돼요. 금리 쇼크를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어제도 이제 미국의 어닝 시즌이 났어요. 어제 같은 넌팜 페이롤 그래서 이제 비농업 쪽에 이제 취업자 수랑 그다음 실제로 실업률, 뭐 고용률이 나왔는데 예상보다 뭐 살짝 그냥 비슷하게 내지는 뭐 하위하는 수준. 목요일날 발표했던 게 갑자기 고용이 엄청나게 좋은 것처럼 튀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조금 변동성이 있는 지표고 실제로는 어제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올랐던 금리가 조금 진정이 됐는데 장기금리, 단기금리가 좀 애매하게 됐어요. 그렇게 되면 야 금리가 이제 올랐던 게 다시 빠진다고 보기도 힘들어요 사실. 근데 고금리에 가장 취약한 게 성장주, 우리 나스닥 같은 거잖아요.
근데 안 빠져요. 예, 나스닥 제가 애플 기준으로 보고 나머지 빅테크 쪽이 여전히 추세가 나쁘지 않다 말씀드렸는데 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종목을 제가 적어놨는데 애플 MS 기준이고요. 아마존이나 메타가 많이 살았어요. 저 그보고랑 지금 테슬라 또 머스크 형이 또 만나서 싸우고 지금 메타에서 이제 스레드라고 쓰레기 아닙니다. 인스타 말고 이제 테슬라 이제 머스크가 지금 운영하던 그 트위터 있잖아요. 저도 트위터를 쓰는데 트위터랑 비슷하게 스레드란 어플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급속도로 지금 뭐 다운로드하고 어제 7천만 명 넘었더라고요. 속도가 엄청납니다. 그 테슬라의 어떤 그 머스크 형의 트위터 대항마처럼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또 자기가 보통 가지고 있는 인스타잖아요. 메타 이제 페이스북의 가장 대표적인 어플인 인스타랑 좀 다른 형식으로 만들었던 어플인데 사실 인기가 되게 좋습니다. 이런 것도 메타에는 또 그런 자체를 좋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이죠. 그 외에 이제 우리가 보는 이제 반도체를 봐야 됩니다. 어쨌든 AI 성장 스토리, 엔비디아가 워낙 실적이 좋았고, 그다음 AMD 뒤에 따라갔지만 조금 꺾였어요. AMD는.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로 D램으로 갈 건지 봤는데 뭐 중국 규제 같은 것 때문에 마이크론이 좀 약했습니다. 사실 그죠? 마이크론은 한 일주일 내내 약했고, 속스라에서 이제 반도체 지수잖아요. 이것도 사실 마이크론만큼은 아니지만 여긴 다 섞여 있어요. 여기 시스템 반도체랑 메모리 반도체 다 섞여 있는데 그냥 유지되는 수준이었고, 인텔도 반도체 마찬가지였고, 나머지는 뭐 테슬라도 여전히 나쁘지 않았어요. 그다음 자동차 파는 완성차 업체도 괜찮았고, 뭐 이런 빅테크들이 종목 차별화되고 쏠림을 경계한다 하지만 여전히 뭐 나쁘지 않게 괜찮습니다. 뭐 그렇게 봐서 뭐 금리 쇼크됐기 때문에 나스닥이 떨어진다, 성장주 안 좋다 이렇게 말하기도 힘들어요. 여전히 제가 그래서 7월 달에는 괜찮다, 8월 달 이후에 뭐 필라델피아나 이런 얘기는 그때 가서 보자. 그리고 금리가 제가 이제 뭐 인상을 안 한다 이렇게 봤는데 거의 한계는 이번에 7월 달 금리는 인상하는 쪽으로 봐야 돼요. 그래도 시장 금리 이미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러는데, 금리 쇼크가 됐다 말씀드리는 이유는 올해 고용률이 워낙 좋게 나오니까 한 번 더 한다, 1회가 아니라 이제 8월 달 넘어가서 9월 달에도 FOMC에서 금리 인상을 하겠다는 얘기를 이제 그 시장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말했던 금리 인상 안 하거나 한 번 정도는 용인하고 시장금리 반영이 됐는데, 여기 3번 더 하면 또 경기에 충격 받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지금 미국에서 좀 반영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쏠려 있고 나스닥 집중되고 돈 버는 게 몇 개 없다 하지만 이 나스닥 쪽 어쨌든 간에 나스닥 쪽이 원칙적인 정통적인 투자는 다르죠. 고금리에도 성장주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게 버텨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근데 8월달 넘어가고 9월달에 FOMC 갈 때까지는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하는 8월달이나 9월달에 금리를 한번 더 오를지 말지는 그때 고민하세요. 그때 고민하시고 지금은 7월 내에서 그냥 괜찮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제가 이거는 약간 가정인데 올해 들어서 6개월 내내 제일 많이 샀는 게 삼성전자입니다. 올해 들어서 코스피가 외국인 우리 코스피에 12조를 샀어요. 근데 12조를 거의 삼성전자를 샀어요. 나머지는 팔았거나 그냥 보합이라 보시면 되는데, 근데 작년 하반기 때 저희가 2차전지 찔렀을 때 LG엔솔 같은 2차전지를 외국인이 먼저 샀거든요. 큰 흐름을 외국인이 먼저 샀다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2차전지 크게 편중을 하고 편제를 만들었던 원인이 외국인 수급이었고, 2.5년 만에 우리나라 돌았다 막 이렇게 막 호들갑 떨던 이제 제 기억나시죠? 근데 상반기까지 3전으로 사다가 어쨌든 어제 금요일 날 외국인이 매도로 좀 나왔죠. 물론 이게 AI가 끝난 건 아니라 봅니다만은, 등락을 잇는 거나 그런 과정이나 봅니다만은 변화가 좀 주게 되고 2차 전지로 조금 들어온 느낌이 있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저희는 매일매일 어떻게 뭐 단타 치는 거 보지만 큰 흐름 보고 돈 많고 시간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컨트롤할 때 작년 하반기에 2차 전지, 그다음 올해 상반기에는 반도체나 삼성전자, 4월 달에 찔끔 이제 4월, 5월, 6월은 지금 자동차 좀 사고 있지만 물론 기간 많이 때리고 있어서 별로 안 좋지만 그런 식으로 크게 섹터를 핸들링을 해요. 근데 하반기 때 그래서 반도체가 좀 줄고 2차 전지로 다시 그동안 소외됐던 2차 전지 쪽으로 수급이 들어올지를 저는 좀 보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보는 거니까. 자, 이렇게 이제 시황은 나쁘지 않다 넘어가시면 되고요. 같은 얘기 들어놨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중국을 또 봐야 되잖아요. 중국이 지금 옐런 장관이 3박 4일 일정으로 절대 짧은 게 아닙니다. 얼마 전에 이제 국무부 장관이 왔다 가고
거의 뭐 몇 년 만에 우리 그 미국 재무부 장관이 방중을 한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뭐 그 방중 전에 엄청나게 말이 많았잖아요. 반도체 재료를 규제하겠다. 미국도 너네들 그러면 우리는 또 그쪽에 뭐였죠? 그 네트워크 관련 또 우리 미국이 쓰고 있는 기술도 규제하겠다. 뭐 계속 그렇게 싸우고 있다가 아직까지는 크게 좋은 그 갈등이 조금 줄어질 만한 소식은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대화 채널을 만들었다는데 의의를 갖겠다 정도로 보고 있어서 일단 이번 주도 주말이죠. 오늘날 내일도 있을 거니까 혹시나 소식 나오는지 여쭤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이랬던 저랬던 중국이 여러 가지 외자 유치를 하겠다, 유럽이 디리스킹 하겠다, 뭐 갈등 줄이겠다 말은 많은데 어쨌든 중국이 지금 계속 정시가 위안화가 안 좋아요. 약해요. 그죠? 반등이 안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을 계속 제가 위안화 달러 환율로 말씀을 드린다 했는데 얼마 전에 이제 가장 갈등이 치달았을 때가 1달러당 7.27 위안이었어요. 7.27 위안. 이건 이제 몇 년 만에 가장 높은 그 위안 약세였는데 어제 기준으로는 7.2입니다. 조금 내려왔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7달러 밑으로 떨어지든지 하락되는 그러니까 달러 위안화가 좀 강세되는 흐름으로 가야지 저는 좋은 거예요. 그럼 제가 보면서 하지만 중국도 밑에 사방 경기 좀 있고 어쨌든 이런저런 큰 흐름상 미국도 내년 대선 전에 중국을 그렇게 때리지 못할 거다. 트럼프도 2019년에 그랬었어요. 관세로 그래 때리다가 2019년 10월 달에 전격 또 합의하면서 살짝 풀어주는 모습. 그 왜 그러냐면 그 다음 해 트럼프는 2020년, 바이든은 내년 2024년에 대선이 있습니다. 11월 달에.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정시라든지 그런 흐름을 좀 관리한 흐름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는 중국도 그렇게 나쁘게 보기보다는 내수도 문제 있고 부동산도 말이 많지만 밑에 박스권 하단 정도에서 바닥 다지는 국면이다. 그렇게 이제 중국 대변수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은 외인 수급 변화가 될지, 그다음 주로 되는 반도체나 2차 전지 내에서 제가 변화를 본다 말씀드렸고요. 반도체 2차 전지. 자,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하반기에 대한 경기에 대한 전망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어떤 경제 연구소라든지 이런 쪽에서 나오는데 어쨌든 반도체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가 될 때는 코스피가 안 될 수가 없고 우리나라 수출의 가장 큰 역군이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지표를 제일 먼저 빨리 수시로 체크한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하이닉스가 올랐다가 지금은 살짝 빠지면서 박스 있지만 아직 꺼졌다 볼 수는 없고요. 무역 수지에 대한 흑자 전환이 되면 우리나라 환율도 좋아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올해 상반기 때 보시면 외국인들이 직접 투자나 주식도 많이 사고 있잖아요. 그 FDI 기준 22조 정도로 역대 최대 규모로 직접 투자가 늘었습니다. 전년비 작년에 물론 안 좋았지만 54%나 증가했고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작년 하반기부터 우리나라에 2.5년 만에 외국인이 들어왔다고 말씀드렸던 실제로 돈에 대한 근거예요. 자, 근데 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야, 그런데 지금 새마을금고 문제, 얼마 전에 GS건설 땅 무너져서 새로 재건축하는 부동산 PF 문제 확산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을 하시잖아요. 여기도 사실 제가 뭐 개인적으로 드릴 말씀은 많은데 그냥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던 2008년 이후에 이런 사이클이 있었지 않습니까? 2000년대 초반도 마찬가지고 그냥 제 기준에서 말씀드릴게요. 물론 새마을금고가 좀 안 좋아요. 터지긴 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여러 가지 어떻게 뭐 펀드를 조성한다. 그다음에 어떻게 또 빨리 가서 뭐 직접 지금 6천만 원 가입도 막 하고 하더라고. 괜찮다면서. 그 뱅크런을 막기 위한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지방에 근무 잠깐 할 때 2006년인가 7년인가 그때 근무할 때 새마을금고를 대상으로 상품을 많이 팔아줬어요. 그때 이사장님들하고도 뭐 같이 술도 많이 마시고 뭐 공도 차고 막 그랬었는데 정말 좀 주먹구구식은 맞아. 진짜 주먹구구식이고 어떤 지역 그 토착민들하고 붙어서 선민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그때도 이번에 터졌던 것 같아요. 실제로 또 이번에 몇 년 전까지 장이 안 좋았고 코로나 때도 운영을 너무 공격적으로 했어요. 제가 봤을 땐 터지긴 합니다. 연체율 급증하고 이런 것도 문제인데 작년 9월 달에 기억나시죠? 작년 9월 달에 뭐 달러 엄청나게 오르고 전 세계 일본 망한다, 영국 망한다, 길티차 망한다 할 때 그때 우리나라에서 춘천에 레고랜드 터졌습니다. 거기 있는 국회의원 한 사람이 말을 한마디 잘못하면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때 뭐 금융이 터진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그때가 또 바닥이었죠. 새마을금고도 마찬가지긴 해요. 새마을금고 뒤에 뭐 신협, 농협, 축협도 있고 지금 정권사 얘기도 있습니다. 정권사 분명히 한번 부동산 PF 관련해서 문제가 되긴 할 것 같아요. 여전히 제가 큰 흐름상 부동산은 아직 여전히 사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개인 의견이지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런 부분이 터질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보고 있는 정시나 코스피나 코스닥 영향을 줄 거냐? 섹터 문제예요. 은행주 안 좋고 건설주 안 좋고 섹터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만약에 연달아돼서 정시를 전체 흔들라 그러면 글로벌적 위기가 같이 와야 돼요. 우리나라 국지적이죠. 민생에 영향이 됐고 관계된 분들 되게 안 좋죠. 그건 물론 안타깝습니다만은 정시로 봐서 우리 안 합니다. 실제로 사실 우리가 반도체나 2차전지나 그 섹터 몇 개만 하고 있어요. 근데 전 세계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와 문화나 사회가 다 들어와 있는 그 2,500개 코스닥 코스피 종목 중에 이쪽 관련되는 은행이라든지 뭐 증권사나 금융 그다음에 건설 이런 것들은 진짜 몇 개 없어요. 그쪽은 안 하잖아요. 롱숏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안 하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이쪽은 피해가면 되고 전체 시장의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다. 어차피 코스닥 코스피의 가장 큰 비중은 수출 업종이에요. 70%가 수출입니다. 우리나라 내수에 대한 비중은 원래 지수에 약해요. 좀 안 좋고 우리나라 내에서는 드릴 수 있지만 정시로서는 그래 걱정하지 말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냉정한 얘기예요. 투자하면서. 자, 그리고 6월 달에 우리나라 물가 지수가 2.7까지 떨어졌어요. 유가가 참 잘 잡히죠. 유가가 지금 러시아가 떴다. 러시아도 감산 합의했습니다. 사우디가 감산하자는데 안 했잖아요. 유가 러시아 쪽이. 러시아도 경제가 좀 안 좋습니다. 싸게라도 팔아야 돼요. 그 감산을 합의해서 어떻게 유가를 올리려고 그러고 있는데 중국의 경기 부양이 쉽게 안 올라오죠. 미국은 물론 좋습니다. 근데 미국은 사실 유가를 생산과 소비에 글로벌 1등이거든요. 자기들이 조달할 수 있어요. 그 사실은 중국 같은 기업이 올라와야 되는데 중국이 사실 지금 반등이 좀 느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러시아가 합의하고 감산했음에도 불구하고 WTI 기준으로 70불에서 그냥 안정적이에요. 향후 좀 봐야 됩니다. 유가가 작년에 난리 부르스을 때 있었는데 그 이후에서 안정적이고 곡물도 뭐 그래 나쁘진 않아요. 약간 국지적으로 있지만 그래서 반도체가 하반기 반등을 준다는 기대, 유가가 안정이 되면 우리나라 물가는 더 잡힙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렸던 국내 내수적으로 가계부채라든지 그 다음에 내수가 너무 안 좋잖아요.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그런 것들을 감안할 수 있는 우리나라는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미국이 유지하는데 우리나라 인하는 데서 안 좋은 거 아니에요. 환율로 체크하면 됩니다. 이런 경우 되게 많았었어요. 미국이랑 우리나라 금리가 항상 동일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런 물가가 안정이 된다 그러면 금리 인하 분위기로 갈 수 있고 정시에서는 오히려 더 좋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2010년 유사 정시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흐름만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국외적으로 볼 수 있는 방금 에너지 문제 말씀드렸습니다. 미란도 얘기 좀 나오고 얼마 전에 보니까 유조선 뭐 공격하고 그러던데 이런 국제적인 문제가 유가를 건드려도 크게 안 올라가요 예전처럼.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그 변동성이 줄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 정치적인 갈등의 문제. 러시아도 사실 지금 저 오히려 이제 방산주 안 하고 재건주 관심 가지는 것처럼 계속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휴전이나 이쪽 재건 얘기가 나올 거예요. 저는 오히려 그쪽으로 보는 겁니다. 유가는 일단 70불 안정되면 전체 글로벌 물가라든지 그다음에 우리나라 자체도 좋다. 여기서 살짝 하나 더 말씀드리면 중국이 사실 경기 부양이 엄청나게 잘 되고 경제가 올라가잖아요. 물론 우리가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유가뿐 아니라 전 세계 원자재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올라가요. 중국은 그렇습니다. 걔들이 제일 많이 쓰죠. 그래서 중국도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막 너무 강력하게 하면 아니 원자재가 또 너무 강력하게 움직이면 전 세계가 그 유럽이나 미국이 나서서 물가를 엄청나게 누르려 하고 있잖아요. 지금 유럽은 사실 물가도 못 눌러요 지금요. 유럽은 여전히 경계를 하는 이유가 물가를 못 잡는다고 애들이. 영국, 독일 아직 물가를 못 잡아요. 그래서 지금 금리를 미국이 지금 뭐 5%대 중반 얘기하는데 영국 같은 데는 6%, 7%까지 얘기 나와요. 6.7%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면 작년 1년 내내, 1년 반 내내 물가 잡기 위해서 했던 것들이 묵덩거려서 되게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도 그걸 보고 있다고요. 그 중국이 일부러 물가 때문에 안 올리는 것도 있다. 이렇게 보지는 않지만 중국이 너무 반등을 빨리 주게 되면 글로벌 지금 물가가 또 자극받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약간 서로 이렇게 틱 조절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서로 좋고 안 좋은 장단점이 섞여 있어요. 하지만 그 폭이나 팍팍 가는 게 줄었기 때문에 작년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라 보는 거예요. 자, 미중 관계는 어차피 계속 갑니다. 큰 흐름상은 그냥 패권 전쟁이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내년에 어떤 대선, 내년 1월 달에 또 대만에 또 총선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물론 4월에 이제 총선이 있죠.
이제 그런 정치적인 문제, 특히 미국에 대한 대선이 있기 때문에 살짝 갈등을 풀어준다고 저는 하반기에 보고 있고요. 옐런 방중하고 있어서 이슈는 체크해봐야 됩니다. 뭐 반도체 규제 때문에 한다 하지만 갈룸 게르마늄 또 이게 보면 이거는 미래형 이런 쪽이 반도체 들어가기 때문에 단기로 큰 영향 없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유럽 관련된 얘기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거는 좀 보면서 오히려 이거보다는 이제 미국 제가 중국 위안화 기준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보면서 기준을 잡아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국가별 정리한 거 보시면 되고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유럽은 제가 미국 따라지라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금융보는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물가를 못 잡아요. 예, 못 잡아서 아까 말씀드렸던 영국도 지금 6% 7%까지 금리 더 올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처럼 경계하고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 2011년이나 2015년처럼 글로벌 정신을 팡팡 흔들 만한 그런 상황으로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코인은 지금 비트코인 30K 정도 올라와서 그냥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근데 간만에 말씀드릴게요.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알트코인 중에 싸이월드 도토리라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1년 반 동안 들고 있는데 그 투자하다 보면 그래요. 원래 사실 몇 개월 만에 나와야 되는 게 작년에 뭐 코인 터지고 지금 온갖 얘기 우리나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하다 보면 투자하다 보면 이렇게 조금 던져놨는 게 생각보다 늦게 갈 수도 있고 잘 안 풀릴 수도 있고 그래요. 하지만 큰 흐름상 문제가 없다. 제가 코인 경제 보는 것처럼 체계화되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알트코인도 있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섹터 테마 뒤에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